Kentucky Fried Chicken. In Kentucky. When's that ever gonna happen? Come on, have a piece. It ain't gonna kill you. Come on, take it, eat it. 품위를 지키려는 천재 피아니스트 돈 셜리 박사, 그리고 하루하루를 즐기며 사는 토니 발레론가. What do we do about the bones? We do this. 서로 다른 두 사람이지만 긴 여행 동안 점차 가까워지는 듯합니다. What's the big deal, Doc? Squirrels would eat it anyway. Pick it up, Tony. Nature takes care of the earth. Pick it up. Ah, jeez. 신스로에서 이번에 함께 감상해볼 작품은 피터 페럴리 감독의 영화 그린북입니다. 결말을 포함한 특별한 스포일러는 없을 예정이지만 온전한 감상을 원하시는 분들은 영화를 보신 후에 이 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영화 그린북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1936년부터) (1966년까지) 미국에서는 흑인 전용 여행 가이드북인 그린북이 출간되었습니다. 이 영화를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분열된 미국 사회의 분위기를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요. 길고 긴 남북전쟁이 한창이던 1862년 링컨 대통령은 노예제 폐지를 선포하지만 헌법의 수정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죠. 마지막까지 완강히 버티던 몇몇 지역들 중 특히 영화에서 토니와 돈 셜리 박사가 투어를 떠나는 켄터키주는 1976년까지, 미시시피주에선 1995년이 돼서야 노예제가 완전히 폐지되었을 정도로 미국의 남부에선 늦게까지 인종차별이 빈번하게 일어났습니다. 영화 그린북은 이 시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클럽에서 안전요원 업무를 보던 주인공 토니는 작은 사건으로 인해 당분간 일자리를 잃게 되고 임시직으로 천재 피아니스트인 돈 셜리 박사의 남부 투어에 운전자로서 함께하게 됩니다. Do you foresee any issues in working for a black man? No. No. But just the other day, me and the wife had a couple of colored guys over at the house. For drinks. 사실 당시 시대상을 고려해 본다면 백인이 흑인의 운전사가 된다는 건 감히 상상할 수도 없었겠죠. No te mire cuando mi figlio sta qua. Quest'uomo sono sacchi di Gabon. Capite parole mie? 특히 토니는 강한 인종차별주의자인데요. 백인이지만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못한 토니는 흑인임에도 천재 피아니스트로서 최고의 계층에 속한 돈 셜리 박사를 업신여길 수 없었고, 박사 역시 자신의 위치 때문인지 토니의 거친 행동을 심히 나무랄 수 없었습니다. 천재 흑인 뮤지션과 허풍쟁이 백인 운전사, 시작부터 삐끗거릴 수밖에 없던 조합의 두 사람은 그렇게 자신들의 인생관을 바꿔놓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Thank you and me.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 미국 사회는 아직 인종차별이 심했는데요. 때문에 유색인종은 식사와 숙박을 쉽사리 해결할 수 없었고 자신을 차별하지 않는 소수의 몇몇 곳을 찾아다녀야 했죠. 이런 유색인종을 위한 여행 가이드가 바로 그린북인 겁니다. 이런 차별은 영화 속에서도 그대로 나타나는데요. 상위 계층에 속하는 돈 셜리 박사는 처음 호화로운 저택에서 출발해 투어를 진행하며 남부로 갈수록 고급 호텔을 지나 막바지엔 치안마저 불완전한 허름한 모텔에 머물게 됩니다. 영화 초반 돈 셜리 박사가 등장했을 때와 다르게 남부로 내려갈수록 달라지는 주변 사람들의 태도나 Dr. Donald Trump. 그것을 받아들이는 박사 역시 너무 자연스러웠다는 것에 저는 살짝 소름이 끼쳤는데요. 당시에는 그게 일상이라는 생각에 이내 수긍을 하면서도 안타까움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천재 피아니스트로서 상류 계층에 속한 돈 셜리 박사지만 제대로 된 백인도 아니면서 그렇다고 제대로 된 흑인도 아니었습니다. 돈 셜리 박사의 정체성에 대해 알기 위해선 당시 문화와 역사를 좀 더 알 필요가 있는데요. I've never had fried chicken in my life. 박사가 평생 프라이드 치킨을 먹어본 적이 없다고 말하자 토니는 놀라움을 금치 못하죠. 프라이드 치킨은 남부에 정착한 스코틀랜드인들이 닭을 오븐에 구워 먹을 때
버린 날개와 다리를 흑인 노예들이 튀겨 먹으며 발전되었다는 게 정설인데요. 이렇게 남부의 켄터키주에서 발전한 것이 영화에도 나오는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KFC입니다. 아무쪼록 마냥 웃기기만 한 것처럼 보이는 이 장면은 사실 영화에서 가장 중요한 장면 중 하나입니다. 켄터키주는 미국의 중동남부 아주 애매한 지역에 위치해 있죠. 치킨을 먹고 난 후인 이때부터 두 주인공은 본격적인 남부로 향하며 영화는 점층적으로 박사가 흑인으로서 얼마나 가혹한 차별을 당하는지 보여줍니다. 이 부분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장면인데요. 두 주인공이 잠시 차에서 내렸을 때 노동착취 당하는 흑인들을 발견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한껏 재밌는 장면 후 영화에서 가장 고요하게 정적이 흐르는 순간, 백인 운전사를 두고 있던 박사는 그제야 자신을 조금씩 마주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비통함, 그 이상의 미묘함이었을 테죠. 이는 토니도 마찬가지입니다. 난닝구 바람으로 메이저리그를 보는 백인 아저씨, 그는 머리도 그다지 좋지 않고 성격도 괴팍하죠. 최대한 그의 입장에서 보려 해도 인종을 제외하곤 돈셜리 박사보다 나을 게 없어 보입니다. 전형적인 백인 우월주의 사상의 토니지만 사실 그도 상대적으로 가난한 이탈리아 출신이었죠. Oh, I see. That's why you driving him around. You half a nigger yourself. 1960년대 이탈리아계 미국인들은 다른 계열의 백인들에게 무시당하며 주로 막노동, 농업 등 하류계층의 일에 종사했다고 하는데, 토니 역시 클럽에서 힘께나 쓰는 일을 하며 하루하루를 살곤 했습니다. 평범하다기보단 다소 볼품없는 삶에 가까웠죠. 직업과 신분에 귀천이 어디 있겠냐만 토니는 인품마저도 그리 좋지 않았으니까요. 영화 초반부에선 돈셜리 박사와 토니가 마치 선악의 구도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인종차별을 서슴없이 하던 토니가 돈 앞에서는 그토록 혐오하던 흑인의 운전수가 되는 걸 보면 정말이지 정감 가지 않는 캐릭터란 생각이 들기 마련인데요. 하지만 역시나 잘 만든 영화는 주인공 캐릭터를 비호감인 채로 두지 않습니다. 경치가 보이는 운전석과 편안한 뒷좌석 중 어느 하나가 좋다고 말하기 힘든 것처럼 마냥 돈셜리 박사가 바람직하고 토니가 못된 존재인 것은 아니겠죠. 때로는 고상한 예술가인 박사가 좋아 보이고, 때로는 운전하며 프라이드 치킨을 맨손으로 집어먹고 뼈 따위는 창밖으로 집어던지는 토니가 훨씬 자유로워 보이기도 하니까요. This is what we do. 토니는 자신과 상극인 돈셜리 박사를 만나 참는 법과 표현하는 법을 배우며 차츰차츰 성장해 나갑니다. 겉으론 화끈해 보이는 그지만 그저 컵을 쓰레기통에 버리듯 자신을 표현하는데 상당히 서툴렀던 것뿐이죠. 남부 투어를 떠나는 그에게 아내는 편지를 써달라 하는데요. Dear Dolores, D-E-A-R. This is an animal. 박사가 꾸중하는 장면은 그렇게 훈훈하면서도 웃길 수가 없습니다. Put this down. 처음 박사를 못마땅하게 여기던 토니를 생각하면 아무 말 없이 수긍하는 것에 흐뭇해지기까지 하는 그런 장면이죠. 이처럼 영화 그린북은 마냥 어둡지만은 않습니다. 오히려 코믹 영화에 가깝죠. 피터 페럴리 감독은 동생 바비 페럴리와 함께 덤앤더머, 내겐 너무 가벼운 그녀를 연출했던 경험이 있어서인지 인종차별이란 소재를 다루면서도 적절한 코믹 요소를 섞어가며 차별을 하는 측이나 당하는 측 모두 극단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게 연출했습니다. 작년까지 이어지던 아카데미의 PC 흐름을 다소 겨냥하고 나온 게 아닌가 싶기도 하지만 2019년 아카데미에서 작품상, 각본상, 그리고 마허샬라 알리가 나무조연상을 받았을 만큼 아주 잘 만든 작품입니다. 여러분은 영화 그린북 어떠셨나요? 분열된 시대를 담백하게 말하는 이 영화를 보면서 저는 분단 국가 안에서도 뭔가 또 다른 분열이 일어나는 듯한 현실이 사실 한국 현대사회와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들면서 조금은 씁쓸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모로 어수선한 요즘, 이게 나라냐 싶으면서도 곳곳에 아직 세상은 살만하다라 느낄 수 있는 요소들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는 안녕하신가요?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스루였습니다.